네, 안녕하세요. 모빌린트 신동주입니다. 저희는 엣지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고객들의 단말기에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AI 반도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폰 등 엣지 단에서 자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 회사입니다.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걸 외주 형태로 제작해서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엣지용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와 GPU 등 상품들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저희는 훨씬 성능이 우수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3명이서 함께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총 8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초기 투자를 받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정부 과제 등을 통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회사의 운영 철학이나 조직 문화, 복지 등 이러한 시스템들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구성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철학은 현재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많은 좋은 분들을 회사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가 신기술 분야이다 보니 깊은 지식이 있거나 경력이 많은 부분은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구성원분들이 새로운 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엣지단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AI 반도체를 통해서 스마트한 알고리즘이 이용 가능해지는 것을 Intelligence on Everything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사물이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물들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30편이 넘는 국제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CNN-RNN 알고리즘을 엣지에서 구현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졸업할 당시 2018년, 19년에 AI 반도체의 기술 초기이다 보니 이쪽 분야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에 대해 기업들, 대학원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대기업으로 삼성, 애플 등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으라고 추천을 했지만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외국 기술에 거의 90% 이상 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인데요. 이러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이 시장의 초기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지금보다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직접 개발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친구 3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성실하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팀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원래 연구하던 친구였고 한 명은 완전 다른 분야인 금융 쪽의 회사에 있었습니다. 두 명 다 수학 전공이었는데요. AI 반도체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저는 수학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빨리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팀원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을 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팀 구성인데 아무래도 팀 구성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연구실에 같이 있는 선후배 분들인데 저희가 연구하는 AI 반도체 분야가 워낙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퍼들이 있었고 이제 선후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애플이나 MIT 같은 미국에 많이 가서 같이 할 팀원을 좀 구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쪽 분야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쪽 분야가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이 없다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도 셀링을 해야 하지만 제품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특성상 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품 개발 전에 시제품 레벨에서 고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고객들은 완성된 제품을 갖고 테스트하기를 원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을 했었던 투자사에서 만났던 분이 추후에 저희를 연결해준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에게 협력사나 고객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런 협력사나 고객을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우연한 기회들은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몇 번씩은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그러한 고객이나 협력사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특성상 국내외 구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만 국내나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시장 초기이고 개발 초기인 만큼 이 고객이나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이나 피드백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더 밀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국내 고객 위주로 유치하고 추후에 해외 시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 설립 전에 저희 초기 투자사와 미리 만나서 얘기 진행 후에 법인 설립하자마자 초기 투자를 진행하였고요. 그 후에는 이제 팁스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현재도 이제 추가 투자 유치나 정부 과제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혹은 투자사를 통해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들을 여러 차례 계속 시도할 수 있고 따라서 좋은 팀과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초기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나 기술 창업에 있어서 초기 운영 자금과 이제 첫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위한 상품 개발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운영 자금이 1이라면 상품 개발 비용은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팁스나 초기 투자사들을 통한 수억 원 이내의 초기 운영 자금은 수월하게 펀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후에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개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팀과 아이템 자체만으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지만 제품 개발을 위한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초기 운영 자금을 통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한국 서비스 시장에 기반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많고요. 과거에 게임 회사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 순수 기술 창업만 생각했을 때는 아직 유니콘 이상의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직 국내의 기술 창업 분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투자 회사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투자입니다. 서비스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기술 창업은 첫 제품 출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많은 투자와 스타트업 기술 창업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이러한 성공한 자금들이 다시 기술 창업 분야에 투자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술 창업을 시도하고 있고 투자사들도 과거보다는 더 많이 기술 창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점점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기술 창업 환경이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는 부족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분야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한 3년 안에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5년 정도 안에는 이러한 AI 반도체가 널리 보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AI 반도체가 보급되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야들을 고민한다면 창업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선배 창업가 분들에 비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앞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가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창업을 정말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이나 창업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부분이라서 정말 하이 리스크, 실패했을 경우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정책이나 투자 여건 등 다양한 제도적이거나 환경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 리스크 자체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시작해도 과거에 비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았을 때 대기업 취직이나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선택지를 포기했을 때 창업 후에는 다시 그 선택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창업 외에 다른 선택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창업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가 아무래도 거의 짧은 인터뷰는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긴 인터뷰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한 것 같고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이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창업 관련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만나 뵈서 더 많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